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,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다만, 굉장히 좀 소파이를 길게 투자하실 계획이실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이고, 현재 소파이의 굉장한 투자 부분의 인풋이 언젠가 아웃풋으로 바뀔 그날이 온다면 분명히 금리 인상의 수혜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요. 아직까지는 대출 부분에서의 수익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거의 유일한 부분인데 언젠가는 이 투자 부분 서비스에서도 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킹알파에 올라온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이익을 본 회사가 어디냐라고 꼽고 있는 건데요. 로빈후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주식 거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빈후드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회사가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면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줘야 하지만 로빈후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.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또 고객의 예치금이 많아진다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조금 길게 본다면 여기서 문제 아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. 현재까지 이 내용은 맞는 거고 금리가 오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서 주식 거래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게 되면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익이 많이 늘어봤자 사실 많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. 애초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총량이 줄 수 있는 거죠. 현재 로빈후드가 지금처럼만 고객 예치금이 많아질 수 있다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분명히 이점이 많지만 여기서의 좀 문제 아닌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소파이는 어떨까라고 본다면 소파이는 이 내용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긴 한데 대출이나 금리 쪽에서 수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파이는 반대로 금리가 오른다면 적금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모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 고객들이 가입을 해서 저축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현금 보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소파이는 여기서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는데 플러스에서 이 주식 거래 기반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로빈후드가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한 조금의 극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아마도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걸로는 유일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사의 마지막에 담겨 있는 내용은 로빈후드만 이런 건 아니고 관련 섹터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지만 투자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최근에 소파이가 이 은행 인수 관련된 기사를 띄우면서 예금 이 이자 지급에 대한 걸 오픈했습니다.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데 체킹이나 저축계좌 5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1%의 연간 수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놀라운 건 이게 조건이 아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실제로 오픈되면 전 조건이 조금 붙을 거라고 봅니다. 이게 그냥 이 체킹 계좌도 저축 계좌랑 똑같이 준다면 사실 저축 계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건이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게 뭐 이렇다는 거지
100% 모든 게 오픈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볼게요. 어쨌든 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여러모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. 1%인데 5만 달러가 넘어가면 0.05입니다. 그러니까 5만 달러 이상 넣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혜택이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의 맥시멈을 좀 정해둔 느낌입니다. 이 얘기인즉슨 현재 소파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소파이의 주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좀 젊은 층, 취업을 했지만 이제 막 수익이 생기고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, 여러모로 좀 젊은 층에 묶여 있고, 그리고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뱅킹은 거의 전부의 사용이 이 서브 계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수익이 안정화돼서 많은 금액을 굴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서브 계좌로 활용할 사람들의 체킹 계좌로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계좌라는 건데 1% 저도 괜찮습니다. 왜냐면 소파이가 하고 있는 대출은 못해도 5% 이상의 대출이 많고요. 뭐 20% 부근의 대출도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1% 주는 거 아깝지 않은 정도로 충분히 줘도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체킹 계좌로 보면 검색해서 나온 건 이런데 랜딩클럽이 0.15 정도 되고요. 나머지들도 뭐 큰 차이 없이 1%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1%가 되려면 이런 메이저급 은행은 사실 불가능하고 아래 보시면 뭐 신용조합이나 뭐 조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축은행쯤까지 더 내려가야 조금 더 고금리가 있는 건데 여기도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. 뭐 우리나라랑 똑같지만 우리나라도 뭐 신용카드 얼마 이상 쓰고 뭐 얼마 이상 저축하고 뭐 이래야 결국은 더 많이 받잖아요. 근데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파이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체킹 계좌에서 1%를 주는 건 굉장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지상에서도 체킹이나 이 세이빙 모두 1%라고 적혀 있습니다. 다만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알려드릴게요. 이렇기 때문에 소파이의 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건데 위에 말씀드렸던 로빈후드는 그럼 금리 인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냐라는 건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로빈후드는 이번 4분기의 손실이 423밀리언이고요. 하나로 치면 약 5천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물론 21년으로 보자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맞는데 일단 4분기로만 보겠습니다. 4분기 기준으로 고객이 유치한 현금으로 보자면 약 2.5조고요. 여기서 연이율 1%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약 250억입니다. 2%라면 4분기 손실의 약 10% 정도 되는데요. 물론 1년 전체로 보자면 한 2%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금리가 인상이 되고 주식 투자나 뭐 옵션 거래에 대한 기타 등등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현금 보유가 줄 수 있습니다. 이 고객 예치 금액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으로 일단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. 그리고 여러모로 또 미수나 기타 등등의 비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 작년이죠. 작년에 우리나라의 금융사들도 역시 이 신용융자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.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얼마 전에 이 기사가 기사가 아니고 트위터에 짤이 돌았지만 소파이가 마진 거래 관련된 기능이 곧 나올 거다라는 기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. 트위터 이런 게 좀 돌았습니다. 홍콩에선 이미 하고 있고요.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서비스였는데 이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왜냐하면 역시 금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
로빈후드는 이 마진 거래를 2.5%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물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 골드라는 서비스를 가입하면 2.5%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것도 아마 금리가 오르면 더 올리겠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 거래 부분도 예치금이 많아질 수 있다면 첫 번째로, 두 번째로 이런 미수나 관련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와중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, 로빈후드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쌉니다. 이 이자율이.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로빈후드가 물론 유료 서비스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건데 역시 소파에도 이런 관련 기능을 추가하면서 여러 BM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역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소파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아직까지는 소파이가 도입하고 있지도 않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옵션 거래나 마진 거래나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 소파이는 이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는 거의 이자 수익이 뭐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네. 물론 굉장히 많이 늘긴 했습니다. 뭐 400% 늘었다고 하는데 2020년 3분기까지 합과 2021년을 비교하면 400% 늘었다고 나오는데요. 굉장한 성장이지만 그래봤자 뭐 20억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뭐 폭발적으로 는 건 맞으나 굉장히 의미가 있진 않죠. 네. 3분기 한 분기로만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는 게 맞는데요. 네. 여기는 왜 늘었냐라고 본다면 신용카드 대출이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소파이는 대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금융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결국 교차 판매죠.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나 투자 부분 서비스가 계속 더 확장이 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대출이나 이자 부분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포인트로 본다면 현재는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뭐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긴 한데요. 레퍼럴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뭐 여러모로 투자 많이 하고 있는 이 투자 부분의 서비스가 언젠가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뭐 대출 뭐 신용카드 관련 대출 보면 연이율이 네 뭐 한 20%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이렇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대출이 비싼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단기 대출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소파이가 이 대출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 금융 서비스 부분 쪽에서도 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 보이긴 합니다.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내용입니다. 네. 이 5만 달러 이하라는 건데 결국은 조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.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의 고객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유치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것 말고 여러 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소파이 투자에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